Recording is on.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율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배치가 됐으니까 색상은 모조리 빼도록 하고요. 중요한 게 아직 뭐가 안 됐냐? 아직 사진 여기 안 들어갔고, 여기 아이콘 안 들어갔죠?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비지 골드, 비지 핑크는 일단 찾아서 제가 없애주고요. 슬라이드에도 하나 있었어요. 헤더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색상 모두 뺐습니다. 깔끔하군요. 아, 근데 여기가 조금 아쉽네. 푸터도 뭔가 여기가 끝났으면 하는데 여기는 색상으로 처리할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옅은 회색 정도? 왜냐면 여기도 선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라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색상이 낫지 않나 싶어요. 여기. 그러면 저는 연한 색상을 하나 스타일로 만들어서 베이스 비지가 있고 베이스 비지가 아니라 포인트 비지야. 포인트 이 아주 옅은 회색을 넣을 거예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푸터한테 넣을 겁니다. 푸터. 그래서 포인트 비지 컬러라고 아주 옅은 회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제에서 지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A하고 D가 굉장히 넓잖아요. 100%. 그러려면 그 부분 색상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뭔가를 넣는 게 합당하겠죠. 그냥 맨땅에 화화볼판처럼 넓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여기 푸터에다가 넣는 걸로 할게요. 푸터를 찾아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변수 포인트 비지 컬러라고 해서 하나 넣겠습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깔릴 거예요. 흰색. 자, 근데 아직은 우리가 주조색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파란색 이렇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이런 흑색으로 할지 약간 파랑이나 녹색이 들어간 흰색으로 할지 정하면 된다고. 주조색에 따라서. 아시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조색을 메인 컬러라고 하는 게 서브 컬러를 보조색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강조색이니까 뭔가 포인트 준다라고 해서 포인트 컬러라고 하고 강조색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정하는 거. 두 분은 아직 뭐가 안 풀렸나요? 뭐가 안 풀렸어요? 싫어요? 인식 안 된것 같은데. 가방하는 눈독자가 지금 오지도 않았어요. 싫어요? 인식? 빨리 이야기 해보고 안 돼요. 오늘 찾아봐. 빨리 뭐가 우리 인식가 뭐가 틀렸나 찾아봐. 그렇지. 이 사이인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레벨 같은 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스타일에 혹시 이해 안 했어요? 100, 300, 200 해석과 100 그런 100 슬라이드 300 이 안에 진짜 우리는 매칭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안 되는 거 자, 근데 이게 여기 분명히 글자랑 같이 하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 이 그림은 이거를 우리가 글자로 분리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만 있는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에다 글자를 올려서 가독성 있게 강조색을 넣어서 크고 작게 표현하는 것과 슬라이드를 만드는 그것도 원래 근데 우리가 저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갔고요. 이미지에 글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제공된 이미지와 제공된 글자라는 말은
적어도 이미지에 글자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거를 글자가 없게 편집을 좀 해줘야지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험장에서는 글자 없는 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글자 있는 그림을 주고서 어떻게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시험이니까. 자, 포토샵을 켜주시고요. 적어도 그림판이라도 켤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 과정이니까 포토샵을 뭐 개발자 과정보다 잘 쓰겠지. 자, 일단 얘를 열어서 슬라이드 이미지 3장을 불러오세요. 이미지스에 있는 걸로 할게요. 아니면 그 제공 소스에 있는 걸 하면 우리가 또 복사를 하고 또 이름 바꿔야 되니까 그냥 그런 걸 제공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 B100일 안에 있는 이미지스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그걸 직접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문제 B100일 이미지스의 슬라이드 캐러셀 3장. 그리고 일단은 뒷배경이 다 흰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우는 거 뭐 아무 일도 아니죠. 자, 일단 오른쪽 일러스트레이션 빼고 싹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뭐 라소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흰색 채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흰색 자, 여기도 채웠고 자, 여기도 채웠고 자, 각자 저장해주세요. 컨트레스 끝났어요? 들어오시면 이 부분 이렇게 되죠. 이 글자가 1이 내려와도 충분하지 않은가? 편집 끝? 이진씨 편집 끝? 하고 있어. 안돼, 끝나요. 글자만 지우는 거. 우리 피디님 어떻게 해요? 이제 컬러 피커에 뭐가 지정되어 있냐니까. 시험장 가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토샵도 일러스트도 쓸 거면 설정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선생님이 흰색을 지정해놨길래 그냥 바로. 자, 그러면 일단 그림과 글자가 어떤 상태예요? 위아래죠. 이거를 div 안에서 뭐 해야 돼요? 포지셔닝해서 가운데다 잘 올려주세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뭐 어찌됐건 얘네들이 가로로 배치가 돼야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1200에 300짜리로 캐러셀을 만드는 거잖아요. 300이 좋네. 자, 이진씨 여기 가야 되는데. 근데 이미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텍스트가 이렇게 한 줄이 P라서 줄바꿈이고요. 이미지가 인라인이라서 위아래가 대치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그쪽에만 캐릭터가 있고 텍스트의 자리를 비워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의 div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림 위에 글자를 올릴 수 있죠? 얻는 방법이 뭐죠? 스타일이죠. 하지만 거기 어디에도 포지션을 쓰란 말은 안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방법이 이거라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겠어요? 저거 그냥 이 DIV를 1200에 300만큼 만들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지정하고 텍스트가 그냥 있으면 그게도 결과는 같잖아요. 어차피 그게 움직이고 판단됩니다. 둘 중에 뭘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시험 나갔을 때 나는 이거 딱 써야지, 난 저걸 써야지 생각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을 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두 시험장을 갈지 누구만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번 공동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를 그 포지셔닝으로 배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P하고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자, 일단 어차피 div 안에 있고요. 이게 하나의 div 안에 담겨 있잖아요. 자, 이게 컨테이너가 되고 이게 이미지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될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먼저 뭐부터 해줄까요? 디플렉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렉스. 왜요? 위 아래가 아니라 좌우가 돼야 됩니다. 좌우. 자, 그리고 그렇죠. 아이디니까 클래스란 말하고 클래스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캐러셀 스타일 정의로 가셔서 여기 캐러셀은 어디 있어요? 슬라이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라이드 다음에다가 1200짜리 사진 3개가 나란히 좌우로 움직이려면 가로로 3개가 펼쳐져 있어야 돼요. 그럼 1200짜리 3개가 펼쳐진 사이즈는 얼마예요? 3600 아니에요? 1200이 3개인데 1200짜리 3개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 캐러셀은 결국 3개의 사이즈잖아. 높이는 3개겠죠. 그리고 이게 플렉스를 줬으니까 그 안에 DIV들 세 장들은 다 뭘 해야 돼요? 플렉스가 1대 1대 1로 돼야 되겠죠. 얘는 최소 1200이긴 해요. 뭐 오토로 해도 큰 차이는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슬라이드 부분에 이게 이제 총 3600이긴 하나 이 하나하나가 지금 1200으로 잡혀 있잖아요. 1대 1이니까.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임의로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1200px 이렇게 딱 당기면 두 번째 사진, 마이너스 2400 하면 세 번째 사진 바로바로 확인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가운데로 오는 방법이죠. 우리 해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걸 세 개를 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3개라고 했잖아요. 사진도 3개 줄 것이고 5개 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진 5개인데 슬라이드는 3개 하네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잖아요. 3개 중에 몇 개. 3개 중에 어떤 것을 슬라이드로 할 건지. 자, 그리고 포지션 배치하기 전에 이 사진들의 위치도 잡아야 됩니다. 이 사진은 좀 작아요. 실제로는 1200에 300은 이 정도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둘 다 포지션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DIV가 일단 뭐가 돼야 될까요? 기준이 돼야죠. 기준. 자, 공통적으로 쓸 거니까 여기 공통 스타일 아래쪽에다가 포지션, relatives 그리고 포지션, absolute 공통 스타일 하단 부분에 만들었고요. 인덱스로 돌아와서 슬라이드 클래스 안에 캐러셀 안에 있는 div들 3개 잘 선택하셔서 클래스는 포지션 앱솔루트 이걸 포지션 앱솔루트하나 얘가 relative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P와 이미지는 클래스는 뭐 하시면 돼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두 개가 겹치게 되겠네요. 적어도. 겹치게 되는지 봐야죠. 포개져 있는지 봐야죠. 자,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미지가 P보다 뒤에 썼기 때문에 겹쳐 있어요. 이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앱솔루트는 나중에 적용한 앱솔루트가 이전에 적용된 앱솔루트보다 높은 순위값을 갖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P 다음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P를 지금 덮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앱솔루트 적용하면 뭐가 보여요? 이미지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치에 옮길 거죠?
오른쪽 끝으로. 자,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옮기는 스타일을 하나 만들게요. 포지션 라이트 바텀. 이 이름이 너무 길지 않나요? 포지션 빼버릴까? 라이트 바텀. 그러면 라이트가 일단 0, 바텀이 0 되겠네요. 자, 레프트 센터. 레프트는 0. 센터니까 뭐 바텀을 한 50, 뭐 탑을 50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미지마다 라이트 바텀 적용하시고 P마다 레프트 센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마다 라이트 바텀을 찾아서 넣습니다. 포지션 애틀루트 다음을 찍어서 라이트 바텀. 이미지가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글자가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DIV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겹쳐 있던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동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이 중간으로 내리세요. 그러니까 레프트 센터 P를 찾아서 레프트 센터.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 글자를 좀 키울 거고 제공되는 내용도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아까 우리가 지웠던 게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웠던 게 사실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샘플 소스라고 만들고 있던 게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꾸미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의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닝되잖아. 이거는 7월. 실제로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한 텍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사실은 이제 P에다가 더 넣어야 되는데 우선은 한 줄이라도 작성해 보시고 만약에 애매하다면 이거를 이제 줄바꿈해서 더 만들면 되죠. 이렇게 줄바꿈. 이런 게 있었다. 화면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안 되네요. 자, 이것도 비할적으로 보고. 세 번째 또 물론 이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을 편집했던 거기 때문에 컨트롤 Z 하셔가지고 되살려서 보시고 쓰셔도 아니면 제가 공유 폴더에 저장해놨으니까 복구하셔도 돼요. 이거. 자,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일단 대체적으로 이런 배치가 돼야 되고요. 대환 대출은 아까 뭐 이미지가 있었나? 제가 카카오뱅크에 가니까 카카오뱅크였나? 거기에 대환대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캡처해서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고 하면 또 안철수 씨 떠버렸네.
지금 요 이미지를 같이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포토샵으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포토샵을 열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면 되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주는 겁니다. 절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만 없애고요. 대환대출 최저 이거 가운데 삭제하고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넣으시던지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휴대폰 A랑 배치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대환 배치 구도를 좀 바꾸는 거죠. 복잡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크랍 할까요? 크랍? 자, 이런 이미지를 줬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을 건데 어찌됐건 여기다가 배너라고 일단 넣고요. JPEG 그리고 공유 폴더에다 또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 연습할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제 프리 소스에 컨텐츠에 무슨 파일로 들어가야 됩니까? 컨텐츠에 갤러리가 있고 배너 컨텐츠에 제공된 파일을 편집 활용해서 디자인 그냥 배너라고 넣어놓겠습니다. JPG 정도 주지 않을까요? 배너 자, 공유 폴더에 넣어놨어요. 혹시 그대로 쓰실 분들은 공유 폴더 활용해 주시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 쓰시면 됩니다. 어쨌건 저는 이렇게 배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새로 붙인 이미지가 큰 건 상관없어요. 줄이면 되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 만들어 봤죠. 스타일에서 플렉스 이미지 XY 퍼센트에 오브젝트 핏 커버 이렇게 속성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이거 이미지가 큰데 좀 적당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플렉스 ing 그러면 배너 이상 커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도 더 줄여야 되나 봐요. 아직 텍도 개발 도구 자꾸 카카오뱅크 때문이었어. 이거 닫았는데도 이렇게 돼요. 왜 안 없어져? 다시 검사창을 안철수 맞네. 카카오뱅크 닫으니까 살았네. 철수 씨 때문에. 그러니까 배너의 이미지잖아요. 여기 이미지의 이 부분이 지금 최대폭 이거만큼인데 이게 일단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좀 줄이면 되는 거니까 뭐 포토샵으로 리사이즈 정도 하면 되잖아.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1대 1대1이죠. 최대가 1200이잖아. 그럼 뭐만 하면 돼요? 3분의 1로 줄이면 한 400으로 400 기준으로 이미지 리사이즈 하면 되겠네요. 이미지 크기 400 그럼 높이도 줄어들겠죠. 이걸 다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제공되는 이미지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편집해서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가서 봐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맞게 사이즈를 줄여줄지 아니면 우리가 줄여서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나쁘지 않은 구도가 됐어요. 자, 아이콘도 골라볼게요. 아이콘. 자, 아이콘 파일 불러볼까요? 자, 아이콘 파일은 어디서 불러야 됩니까?
문제풀이 소스의 콘텐츠에서 불러와야 되고요. 여기 아이콘 많은 것 중에 어떤 거 쓸 거냐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만약 이렇게 주면 이미지 형식도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잘라서 준 거면 그대로 쓰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고 내가 필요한 이미지만 추출한다면 투명 이미지 PNG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오늘의 뭐 환전 관련돼서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지 어떤 거를 쓰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많이 주 뭐 카드 지갑이라고 하나 만들까? 자, 이렇게. 자, 저는 이걸 회사에서 세문서로 만들고요. 만들 때 투명으로 만들겠습니다. 투명. 잘하는. 그 이름도 뭐 개인 카드 지갑 할게요. 개인 지갑, 아니 카드 지갑, 가상 카드 지갑. 하여간 뭐 아니면 여기 뭐 뭐요 비트코인 사는 거 비트코인이라고 하나요? 그냥 주식 뭐 예금 적금 조회 미니 게임 뭐 아니면 $1 환율 조회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어 네, 안타깝네요. 잠깐만 아직 제가 안 했어요. 잠깐만요. 일단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런 거 깨끗하게 날릴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지우개 툴 있죠? 마술 지우개 있잖아요. 자동 지우개. 빡 한번 눌러주면 깔끔하네. 네, 투명하게. 이것까지 주면 안 돼. 이거. 네, 그죠?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지만 바로 저장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지에 가시면은 재단이라고 있어요. 재단. 그래서 투명 픽셀을 날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딱 알맞게 줄여주고 그래도 안 맞는 거는 이제 크랍을 이용해서 여기 아마 그림자가 있어서 그럴 건데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여백 없이. 그래야지 우리가 활용할 때 편해. 자, 그렇게 해서 저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포웹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PNG24로 분명하게. 이름 폴더 B01 여기에. 자, 저는 커런시라고 통화라고 하나 넣었고요. 또 하나는 뭘 사용할까요? 이거 개인 금고, 대여 금고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런 뭐 은행에 대여 금고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금고를 뭐라고 할까요? 세이프 박스 할까? 세이프 박스. 금고라는 단어가 있겠지만 제 맘대로. 어차피 전체 이미지 중에서 잘라서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못하게 할 건 없죠. 투명, 투명, 투명. 네, 됐어요? 자, 이미지의 재단 이용해서 투명 영역 최대한 없애주고요. 자, 다시 한번 크랍 도구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된다. 이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두 이미지의 사이즈가 같은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고. 어쨌건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세이프 박스. 됐어요. 혹시 세영 씨가 뭐 안 된다고 했을까? 포지션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이미지가 안 나오는데 그 DIV가 포지션 안에 있었는데 텍스트는 센터 이렇게 스타일이 이미지가 없는 이미지는 나오고 이거 포인트 슬라이드 슬라이드 올려 플러스 렌지 플러스 이미지가 보이는 슬라이드
오늘까지는 처음 주잖아요. 에서는 아이콘까지 작업해서 이런 대시 정도까지는 해주시면 돼요. 저도 아직 아이콘은 안 넣었지만 내용하고 아이콘 넣으시면 아이콘을 여러 대한 이미지에서 두 개나 필요하고 저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증명서 조회 발급하려고 했는데 아이콘을 제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리스트 구조로 만드는 거죠. UL, LI로 구조화를 시키고 여기다가 A를 삽입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다가 이미지 삽입하는 걸로 하고요. 이런 구조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나는 환율조회 하고 하나는 개인 대여금. 이미지는 아직 저장 안 했지만 저장했죠. 이미지 쌈 세이프박스 세이프박스가 뭐죠? 커런시라고 합니다. $1 한 이미지스 안에 세이프박스라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대략은 형태가 일단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플렉스 처리해야 되니까 나란히 오게 이 플렉스 이렇게만 해주면 여기 이제 아이콘이 겁나 큰데요. 예, 그래서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거 플러스 W50 만들어서 50% 줄여서 이런 거 공통으로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고 했죠. W100
퍼센트 이런 말이고 WOG 퍼센트 아이콘이 더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어쨌건 일단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웹 디자인 기능사 실기 풀이 방법이구나, 방향이구나, 이거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우선은 이 정도까지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로고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200에 40으로. 일단은 모두 닫기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디로 다 보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실 건 로고네요. 200에 40. 같이 포토샵이 켜져 있으니까요. 자, 대한은행 골라볼까요? 대한. 만약에 한글로 돼 있다? 네, 한. 시험장에 선체가 예쁜 거 있을까요? 없을걸요? 자, 블루 계통을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기자 크기 넣을 수 있는 만큼 해서 쓰잖아요. 대한은행. 자, 심볼이 없애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심볼 넣는다면 뭐 이런 거라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기 전에는 이런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자를 이렇게 넣어서 아무리 몰라도 이 정도는 하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이 정도 색상은 찍어낼 수 있지 않아요? 로고 만들려고 하면. 근데 이 시험은 앞에 심볼이 없어야 된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심볼이란 말은 어떤 기호죠, 기호. 이미지, 추상적인 이미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벌 없이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단어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기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안 보고 이렇게 해놨다가 감점 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운데 좀 두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대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꾸민다고 더 뭔가 텍스트가 있으면 꾸며도 되겠지만 어찌됐건 뭐는 아니라고요. 이미지는 아니라고요. 그래픽 이미지는 아니고 여기다가 뭐 1977년부터다 이렇게 하면서 진단지 모르겠네. 맘대로 1977년도에 만들어진 뭐 광주 대표은행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저장만 하면 되겠죠. 로고 만들었네요. 자, 작성하실 때 우리 CS6 버전이니까 명령 저장, png, 네, 로고 넣었습니다. 저는 HTML에도 로고.png가 들어가 있나요? 네, 로고.png 화면상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 라인도 조금 파랗게 바꾸고 싶은데 아니 이 메뉴를 파랗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각종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이 글자도 파랗게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것도 파랗게 할 수도 있고 마우스 올렸을 때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로고 두 번째는 푸터의 로고입니다. 푸터의 로고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죠? 무채색, 그레이 스케일.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무채색으로 바꾸는 명령 아세요? CTP 할 때 배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에
뭐 무채색으로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게 일단은 조정에 가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레이어가 아니어서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드에서 여기 회색 음영, 이게 그레이스케일,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레이어는 병합해서 색상을 버리면 이렇게 와요. 이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만드는 방법이 한 세 가지 되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거. 자, 저장하실 때 로고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했나? 제가 이름 푸터에다 뭐라 써놨지 않나? 그레이스케일. 자,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고 두 번째 것까지 다 만든 겁니다. 한 방에. 짠. 되죠? 그럼 내일 오시면 이제 배치하고 세부적인 배치하고 기능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왕 열심히 할 거 밥 먹고 하세요. 10분이니까. 11분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녹화된 것들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푸는데 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기까지.